그러니까 누구는 나 못생겼다 하고 있지, 맞지? 근데 어쨌든 그럼 그 명제가 아니지, 맞지? 근데 예를 들어 한양쌤은 키가 크다. 그럼 명제 아니야? 누가 봐도 왜 시켜? 이것도 명제가 아니겠지, 맞지? 말이 안 되니까, 맞지? 누구는 난 작은데요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명제라는 거 뭔가 기준이 명확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수학에서 이런 거, 이는 짝수이다. 얘는 명제 아니야? 그치, 명제인 거야. 이런 게 명제인 거야. 그럼 예를 들어 이런 거는 3 플러스 2는 4이다. 얘는 명제일까 아닐까? 얘 명제 아니야, 지민아? 명제야. 그치? 왜? 누가 봐도 거짓이니까. 그치? 이렇게 참인 명제를 그냥 말 그대로 참인 명제라고 하고 거짓인 명제를 그냥 거짓인 명제라고 해. 근데 어쨌든 참과 거짓이 이렇게 분명한 거를 우리는 명제라고 한다. 근데 이런 게 있어. 요런 거. 그치? 얘는 명제는 아니거든? 왜 명제는 아니냐면 명제는 참인지 거짓인지 분명해야 되는데 얘는 x에다가 1 집어넣으면 거짓인데 x에다 2 집어넣으면 참이거든. 그치? 그래서 얘가 어떤 특정한 x에 따라서 참 거짓이 달라지는 걸 우리는 명제가 아닌 조건이라고 할 거야. 조건. 얘는 그냥 명제. 명제, 얘는 조건이라고 할 거야. 그 조건에서 참이 되게 하는 x 있지? 그게 뭐라 그랬냐면 2일 때만 참이라며. 그걸 집합으로 만들어 놓은 걸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이 조건에 대한 진리, 지금 너무 되네. 진리 집합이라고 할 거야. 진리 집합. 알겠지?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한테 3은 9의 약수이다.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인 거야. 왜? 누가 봐도 참이니까. 참인 명제인 거야. 근데 x는 9의 약수이다.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인 거야. 근데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라 그러면 뭐야? 1, 3, 9가 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지. 그래서 이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이라는 거, 우리가 집합은 기호로 보통 대문자를 많이 사용하잖아. 명제랑 조건은 소문자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면서 PQR을 되게 많이 사용할 거야. 그래서 명제 P는 요거고 뭐 조건 Q는 요거다. 그러면서 조건 Q에 대한 진리집합을 똑같은 문자의 대문자로 라지 Q 이렇게 써주면 돼. 그냥 표현 방법이에요, 표현 방법. 그래서 명제랑 조건은 보통 이제 소문자를 많이 쓸 거고 집합은 대문자로 이용할 거라는 거. 알지?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은 같은 문자를 사용해서 표현할 거다. 그럼 또 너네가 이런 생각이야. 명제랑 조건이 뭔지 알았어. 그러면 조건이라는 건 결국 간단하게 하면 미지수가 들어가면 조건이고 미지수가 안 들어가면 명제네라고 생각하거든? 근데 아닐 수 있어. 예를 들어 x 플러스 2는 x 플러스 3이다.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명제입니다. 왜? x가 들어갔지만 x에다 뭘 집어넣든지 항상 뭐야? 거짓이거든. 그치? 그러니까 꼭 미지수가 들어갔다고 해서 조건인지 명제인지는 판단할 수 없고 우리는 그걸 보고 이해를 해보고 한번 읽어봐야 돼. 생각해봐야 돼. 알겠지? 한번 생각해보면서 걔가 명제인지 아닌지 조건인지 판단해주면 된다. 그래서 우리 이런 거를 명제랑 조건이라고 한다. 그때 그 명제 조건을 얘기할 때 여기 보면 부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거든. 부정. 이 부정이라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아까 뭐 예를 들어 2는 짝수이다. 이런 명제를 P라고 해볼게. 그때 이 명제에 대해서 이 명제를 부정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 그 부정이라는 건 뭐냐면 말 그대로 부정하면 되거든. 근데 부정이라는 거는 그냥 이런 느낌이야. 자, 2는 짝수이다의 부정은 그냥 이거야. 2는 홀수이다. 근데 원래 정확히 하면 뭐뭐이다의 부정은 사실 2는 홀수이다의 부정은 얘랑 똑같은 말이 뭐냐면 2는 짝수가 아니다야. 여기서 솔직히 내가 좀 기억했으면 좋겠는 건 뭐냐면 너네한테 어떤 명제의 부정을 구해달라고 할 때가 있어. 그 부정을 할 때는 약간 이런 느낌이야.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야. 쌤 2의 부정은 뭔데요가 아니야. 이런 명사에 대한 부정은 안 해. 그럼 쌤 짝수에 대한 부정은 홀수 아닌가요? 할 수 있잖아. 그치? 근데 짝수의 부정은 사실 홀수가 아니고 짝수랑 홀수랑 그냥 반대 개념인 거지 부정 개념은 아니야. 그냥 짝수이다의 부정은 짝수이다의 부정은 원래 정확히 하면 짝수가 아니다야. 그럼 짝수가 아니면 무조건 홀수일 거 아니야. 그래서 홀수이다라고 표현해도 되는 것 뿐이야. 무슨 말이냐? 잘 봐. 예를 들어 어떤 명제 Q는 이렇게 해볼까? X는 3보다 작다라고 해보자. X가 3보다 작다의 부정은 X가 3보다 크다야? 아니라고. 작다의 부정은 크다가 아니야.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야.
작지 않다라는 건 뭐야? 크거나 같다라는 거지. 그치? 뭐뭐 작다의 부정은 크다가 아니라 작지 않다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작다의 부정은 없어. 그냥 뭐뭐이다. 뭐뭐다의 부정이 뭐뭐 않다야. 뭐뭐이지 않다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나? 이런 느낌이라고 좀 받아들여야 되고 솔직히 말하면 살짝 외워야 돼. 헷갈리잖아. 살짝 외워. 나 솔직히 국어를 잘 못해가지고 나도 살짝 외워야 돼. 그치? 그래서 작다의 부정은 크거나 같다. 작지 않다가 된다라는 걸 기억해줘야 돼. 다시 그래서 뭐뭐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야. 근데 얘는 둘이 딱 반대되는 개념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짝수가 아니다 홀수가 된 거야. 알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뭐 이런 거. 뭐 예를 들어 그때 우린 이 명제 P에 대한 걸 부정한다라는 뜻에서 이 P를 부정했어요라는 뜻에서 얘를 not P라고 쓸 겁니다. 그냥 또 기호야 기호. 요 not이라는 게 뭐냐면 그냥 그 n자를 약간 상형화한 거거든. 근데 물결 표형이야 물결. 그냥 물결 모양 한 다음에 P 쓰면 이게 P에 대한 부정이구나. 마찬가지로 이 Q에 대한 부정을 구하면 뭐야? 물결 Q. 근데 읽을 때는 not Q라고 읽을 거야 그냥. 알겠지? 그때 우린 얘가 예를 들어 명제 이거라고 하면 물론 얘는 명제지만 얘의 진리집합이 P라고 하면 얘는 어떤 느낌이냐면 P의 여집합 느낌이야. 그래서 이 부정은 집합이랑 연관성이 많거든. 그러니까 우리 지금 배우는 이 명제는 집합이랑 연관성이 되게 많아. 좀 이따 내가 설명을 하면 느낌이 올 건데 이 명제를 우리는 집합으로 생각할 거거든 항상. 우리가 이 명제를 봤을 때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어려운 순간들이 분명히 계속 생겨. 그럼 그때마다 사용하는 게 뭐냐면 얘를 집합으로 좀 바꿔서 생각을 할 거야. 얘가 집합으로 표현했을 때 걔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기 되게 편하거든. 그래서 그렇게 바뀔 거기 때문에 이 부정의 느낌은 쉽게 말하면 여집합의 느낌이구나라고 좀 기억해 주는 게 좋아. 부정은 여집합의 느낌이구나. 이런 느낌도 생각해 줍니다. 그냥 작다의 부정은 작지 않다. 그럼 또 한번 해볼게. 뭐 예를 들어 또는의 부정. 또는의 부정은 뭐야? 그리고 또는이 뭐야? 집합에서 뭐뭐 또는 뭐뭐 할 때 합집합. 그치? 합집합의 부정은 뭐야? 교집합. 왜? 우리 드모르간 할 때도 합집합에 여집합하면 교집합으로 바뀌잖아. 그치? 그 느낌이야. 그래서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입니다. 알겠지?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다. 또 뭐 있을까? 뭐 모든의 부정은 뭘까? 이거는 좀 외워야 돼. 이건 진짜 좀 이상하거든.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야? 이 모든과 어떤의 차이를 좀 설명하자면 이런 거거든. 모든 남자는 군대에 간다. 맨날 이거 얘기하잖아. 군대에 간다. 얘 참이야 거짓이야? 이 말 니네가 읽었을 때 참일 것 같아? 거짓일 것 같아? 거짓이야. 왜 거짓이야? 왜 거짓인지 알아? 내가 얘기한 적 있는데. 내 친구 군대 안 갔거든. 군대 안 가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럼 군대 안 갔네? 그럼 거짓이잖아. 그치?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 반례라고 할 거야, 반례.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싶어. 근데 수학에서는 하나라도 말이 안 되는 게 있으면 거짓이거든? 그래서 말이 안 되는 걸 하나 찾는 거야. 그게 발레야. 그래서 발레 찾는 게 되게 중요해. 얘가 참거짓 따질 때. 또 가볼게. 그럼 모든 남자의 군대에 간다의 부정을 구하라 그러면 모든의 부정은 뭐야? 어떤이고. 남자의 부정을 하는 게 아니야. 남자는 그대로야.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치? 그럼 물어볼게. 어떤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는다.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이지. 어떤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잖아. 얘는 참이야. 그럼 이게 느낌이 뭐냐면 모든이라는 건 모두 다 만족해야 돼. 하나라도 만족 안 하는 게 있으면 거짓이야. 어떤이라는 건 하나만 만족해도 돼. 어떤 남자는 군대에 가지 않아? 우진이 안 갔잖아. 그치? 그럼 얘는 참인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떤 명제가 있을 때 명제의 부정은 항상 참이 돼. 미안. 어떤 명제가 거짓이잖아? 그걸 전체를 부정하면 참이 되고 그 전체를 또 다시 부정하면 거짓이 돼. 그래서 전체 명제를 부정하면 계속 참거짓이 바뀐다. 이것도 기억해 두면 좋아. 그래서 이런 느낌. 그래서 어떤이랑 모든의 차이가 그런 느낌이라는 거. 모든은 모두 다 만족해야 되고 어떤은 하나만 만족해도 된다는 거. 자, 가볼게. 그래서 모든의 부정은 어떤이라는 걸 좀 기억하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라고 했고 뭐 이런 것들, 이런 것들만 잘 알고 있으면 돼. 문제 나오는 건 보통 이 정도로 나올 것 같고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런 거야. 그럼 이걸 한번 시켜볼게. 자, x가 1 또는 3이다라는 게 있대. 이것도 마찬가지로 어떤 명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조건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 그때 이 명제의 부정을 구해달라고 해보자. 얘 부정. 그럼 니네 이거 부정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할 거야? 일단
1 또는 3이니까 뭘로 바뀌어? x는 1이고 x는 3이다 라고 바뀌는 것 같잖아. 근데 사실 아니야. 요거까지 붙여줘야 돼. 이게 좀 헷갈려. 너네가 어떤 애 부정을 그리고 오니까 반전만 생각하거든? 근데 뭐뭐 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까지 부정되는 거야. 뭐뭐 이다의 부정은 뭐뭐가 아니다니까. 자, 왜 이런 느낌인지 한번 생각해보자. 잘 봐. 예를 들어 얘가 A고 얘가 B라고 해봐. 그럼 A 또는 B라는 건 뭘 얘기하는 거야? 여기 부분을 얘기하는 거지. 그럼 이거의 부정은 뭐야? A가 1이고 3이다야? 아니잖아. 이거의 부정은 여기 바깥이잖아. 1도 아니고 3도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1도 아니고 3도 아니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부정을 하면 또는의 부정은 그리고로 바뀌는데 뭐뭐 이다의 부정도 다 바뀐다라는 거. 그래서 요것들은 다 부정이 서로 바뀐다라는 거 기억해 줘야 돼. 이건 좀 생각을 좀 해줘야 돼. 근데 문제 몇 번 풀어보다 보면 느낌이 올 겁니다. 그래서 그런 느낌. 그럼 자, 이제 보면 이 명제라는 거를 이제 배우고 있는데 명제에서 갑자기 조건이라는 게 등장했잖아. 이 명제랑 조건이랑은 되게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 어떤 관계가 있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너네한테 x는 9의 약수이다. 얘는 참이야, 얘는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야, 맞지? 왜 x가 뭐냐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너네한테 x는 18의 약수이다. 얘도 명제야, 조건이야? 조건이지, 맞지? 둘 다 조건이야, 맞지? x값에 따라 달라지니까. 근데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 조건하고 연결을 시켜서 x가 9의 약수이면 x는 18의 약수이다라고 이 말을 바꿨어, 문장을. 그러는 순간 이 문장은 뭐가 되냐면 명제가 됩니다. 조건 두 개를 연결하잖아? 명제가 돼. 왜 명제가 되는지 보자. 그냥 생각해봐. x가 9의 약수이면 이라는 걸 이 앞에를 우리 뭐라고 하냐면 가정이라고 하거든. x가 9의 약수라고 생각해볼게. 그럼 뭐야? 1 아니면 3 아니면 9야. 그럼 1 아니면 3 아니면 9는 18의 약수야? 맞거든. 그걸 우리 뭐라 그래? 결론이라고 할 거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조건 두 개를 연결하면 명제가 되는데 뭐뭐 이면을 기준으로 앞에 게 가정, 뒤에 게 결론이야. 그래서 이 가정 결론을 읽어보면서 명제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돼. 근데 이게 점점 복잡한 형태로 나올 거기 때문에 얘를 편하게 하는 방법이 있어. 그게 뭐냐면 요놈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해. 요놈 진리집합에 대한 이놈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할게. 그때 얘 진리집합에 포함되잖아? 그럼 참이라고 기억해. 알겠지? 난 이렇게 기억하거든. 명제 P이면 Q이다라고 너네한테 보통 얘기할 거야. P이면 Q이다라고 이렇게 화살표로 표현할 겁니다. 가정과 결론을 이렇게 표현해, 실제로. 그래서 P이면 Q이다라고 했을 때 그 주둥이랑 얘 혓바닥이라고 할게.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같으면 참이야라고 난 기억해.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랑 같으면 참인 거야.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반대로 물어봤다고 해보자. 반대로 이렇게 얘기한 거야. x는 18의 약수이면, 좀 귀찮으니까 대충 쓸게. x는 9의 약수냐고 물어봤대. 예를 들어.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뭐냐면 요게 들어갈 거고 요게 들어갈 거고 얘는 진리집합이 이렇게 들어갈 거지. 그럼 얘는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잖아. 그럼 주둥이랑 혓바닥이랑 방향이 어때? 다르지. 그럼 거짓이야. 왜? 생각을 해봐. x가 18의 약수면 x가 18일 수도 있잖아. 18은 9의 약수 아닌데? 거짓 맞잖아. 그치? 근데 이게 판단하기 어려울 때는 항상 두 조건에 대한 진리집합으로 판단할 거다. 그 진리집합의 포함관계가 주둥이랑 혓바닥이랑 방향이 같으면 참인 거야. 알겠지? 하나만 더. 만약에 너네한테 이렇게 얘기했어. x가 2의 배수이면 x는 짝수이다 라고 했어. 니네가 읽어보면 당연히 뭐라는 거 아냐면 참이라는 거 알아? 근데 얘도 진리집합으로 해석하면 2의 배수라는 건 뭐야? 2, 4, 6, 점점점 이렇게 하는 거지. 얘는 짝수는 뭐야? 그것도 2, 4, 6, 점점점 이렇게 하는 거지. 그럼 얘랑 비교했을 때 포함관계가 어때? 서로 같은 거지. 그렇지? 그럼 이렇게도 포함되고 이렇게도 포함되는 거지. 그럼 얘는 주둥이나 혓바닥이나 방향이 같다고 해서 참이라고 할 수 있을까?
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지? 주둥이랑 혓바닥이랑 같은 게 있기만 하면 참이야. 알겠지? 그러니까 서로 같으면 너무 참인 거야. 알겠지, 시민아? 그래서 주둥이랑 혓바닥 방이 같으면 참이다라고 판단해주면 돼. 알겠지? 이거를 우리는 이제 명제 이걸 하나 P면 Q이다. 이 명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두 조건의 이제 합인 거지. 그때 앞에 나와 있는 거를 우리는 가정, 뒤에 나와 있는 거를 결론이라고 할 거다. 여기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이런 게 또 등장합니다. 자, 보면 지금 계속 다 이런 뜻들을 다 알아야 되거든. 이런 거거든. 다시 한번 볼게. 자, 너네한테 예를 들어 x제곱이 4이면 x는 2이다라고 했다고 해보자. x제곱이 4면 x는 2이다.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명제야, 명제. 참인 명제인지 거짓인 명제인지 구할 수 있나? 거짓이야, 거짓 맞지? 왜 생각을 해봐. 왜? x제곱이 4라는 건 뭐야? 2 아니면 마이너스 2죠. x가 2라는 건 진리집합이 2밖에 없죠. 그럼 얘는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어때? 반대로니까 분명히 거짓이라고. 그치? 근데 내가 이렇게 해본 거야. 너네한테 나 얘를 참이 되게 만들고 싶어. 그래서 이렇게 했어. x가 2이면 x제곱은 4야 라고 바꿨거든. 그랬더니 진리집합 얘가 2고 얘가 진리집합이 2하고 마이너스 2니까 이렇게 되는 거 맞잖아. 그치? 그때 얘랑 자리를 바꿨지. 이걸 우리는 가정과 결론이 자리 바꿨다 그러고, 이 가정과 결론의 자리 바꾼 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얘를 역이라고 할 거야. 역. 그러니까 어떤 명제의 역을 구해줘 라고 하는 건 가정이랑 결론의 순서를 바꿔봐 이거야.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이거야. 어떤 명제가 거짓이었네? 역을 하면 뭐가 돼? 참이 되네? 라고 하면 될까? 안 돼. 왜? 아닐 수도 있거든. 예를 들어 x제곱이 4면 x제곱은 1이야 라고 해보자. 이거 뭐 암산 될 것 같아? 진리집합 뿔마 2, 얘는 진리집합 뿔마 1, 포함관계 있어 없어? 없거든. 근데 자리 바꿔도 어떨 것 같아? 포함관계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거짓이야. 자리 바꿨는데도 거짓이네. 맞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얘랑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꾼다 해서 참거짓을 판단할 수는 없어. 근데 그냥 자리 바꾸는 거 역이라고 할 거야. 가끔 써먹을 때가 있으니까 기억해야 돼. 솔직히 여기서 중요한 건 대우죠, 대우. 대우라는 건 뭐냐? 대우라는 건 얘랑 자리 바꾸는 게 역이라며. 근데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걸 대우라 그래. 근데 요 명제보단 다른 명제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할게. 자, x가 3보다 작으면 x는 5보다 작다라고 해볼게. 자, 얘는 참이야, 거짓이야? 참일 겁니다. 이걸 진리집합 따지기 어려워요 하면 얘 그려봐. 얘는 부등식이니까 3보다 작다. 얘는 5보다 작다. 그럼 누가 더 크냐면 주황색이 더 큰 쪽이 이쪽이 더 크니까 분명히 참일 거야. 그때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하라, 역을 구하라 그러면 몰라. 어떻게 될지. 근데 이 명제의 대우를 구해볼게. 그럼 대우라는 건 뭐냐면 얘랑 자리도 바꿔. 그 다음 부정도 해가 대우야. 자, 그래서 너네한테 이거의 명제의 대우를 구하라 그러면 얘랑 자리 바꾸면 x가 5보다 작다야. 근데 그거에 부정을 할 거니까 5보다 작다의 부정은 뭐라 그랬지?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야. 이거이면 얘도 마찬가지로 대우 자리 바꾸고 부정하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럼 그때 이 명제는 어떻게 되냐? x가 5보다 크다는 여전히 어떠냐면 여기 5가 있고 이렇게 가는 거고, x가 3보다 크다는 여기 이쪽에 있고 이렇게 가는 거지. 포함관계가 어때? 얘가 더 큰 거 맞지? 오른쪽 얘가 하얀색이 더 큰 거잖아. 그럼 어때? 얘도 참인 거지. 그래서 어떤 명제가 참이잖아. 그럼 그거의 대우를 구해도 있잖아. 걔는 항상 참이야. 어떤 명제가 거짓이잖아. 그럼 그거의 대우를 구해도 항상 거짓이야. 자, 이게 왜 그런지를 한번 설명을 해보자면, 잘 봐. 예를 들어 좀 이해를 좀 해야 돼. 잘 봐. 예를 들어 너네한테 어떤 명제 P이면 Q이다가 참이래. 그럼 얘가 참이라는 건 포함관계가 어쨌든 이렇게 되는 게 있다라는 거지, 무조건. 그럼 얘를 진리집합으로 표현해보면 P집합이 Q집합 안에 들어가 있는 거냐? 얘 진리집합이랑 얘 진리집합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니까 주둥이랑 혓바닥 같아서 참이라고 한 거잖아. 그치? 그럼 잘 봐. 얘가 참이라는 건 Q가 P 이렇게 돼 있는 거지. 그럼 얘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잘 봐. 이렇게 해야 된다. P여 교 Q여라고 해야 된다. 생각을 해봐. 그림을 봐봐. P의 여집합이랑 Q의 여집합이랑 누가 더 커? P의 여집합이 더 크지. 이거랑 그냥 똑같은 말이야. 표현만 다를 뿐이지. 그럼 얘는 이렇게 말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되잖아. 자리 바꿔서 이렇게 바꿨어. 어차피 이거 그냥 순서 바꾸고 주둥이 바꿨으니까. 그럼 얘는 이렇게 써도 되는 거 아니야? 얘를 다시 집합화 시켜보면, 얘를 다시 명제화 시켜보면 Q의 여집합은 not Q일 거야. P의 여집합은 not P일 거거든.
이렇게 가는 건 참이네. 그지? 그래서 얘가 참이잖아. 얘도 참이야. 어떻게 된 거야? 얘랑 얘랑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면 참인 거야. 왜? 똑같은 말이니까. 그래서 대우는 얘가 참이면 얘도 참이고 얘가 거짓이잖아? 얘도 거짓이야. 왜? 똑같은 말이니까. 알겠지? 요런 말이야. 그래서 대우라는 게 솔직히 되게 중요하거든. 왜 중요하냐면 너네가 어떤 명제를 읽었을 때 판단하기 어려워. 진리집합을 구해서. 그치? 그럼 진리집합을 막 판단하기 어려우면 진리집합을 막 이용해서 구한다 했잖아. 근데 진리집합을 구하기도 어려울 때가 있어. 막 범위가 나올 때. 근데 오히려 그때는 대우를 생각하다 보면 뭔가 값이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어떤 명제가 너무 복잡하면 오히려 대우를 이용해서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너무 중요해서 대우를 이용한 증명까지 있어. 어떤 명제가 증명이 잘 안 될 때 대우를 이용해서 얘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하고 원래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구하는 그런 문제도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기억을 좀 해줘야 된다. 그래서 다시 어떤 명제의 가정과 결론의 자리를 바꾸는 걸 역이라고 할 거고요. 어떤 명제의 가정과 결론의 자리도 바꾸고 부정도 하는 걸 대우라고 할 거야. 그리고 예전에 그게 있었어. 부정만 하는 걸 이라고 하거든. 이. 근데 지금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 알겠지? 이건 안 나와. 알겠지? 걱정 안 해도 돼. 그래서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그러고 나면 필요 충분 조건. 너무 중요한 사자성어 나오네. 사자성어. 아필 디충. 그치? 또 우리 다 까먹어도 아필 디충 하나는 다 기억하고 있잖아. 아니야? 예원아 아필 디충 뭐야? 맞아. 그치. 이 내용은 잘 꼭 기억해야 되는데 아필 디충이라는 게 뭐냐면 원래 이제 너네 학교에서 이 필요 충분 조건을 가르칠 때 이렇게 가르쳐. x제곱이 예를 들어 뭐 4면 x가 2다라고 해볼게. 그럼 아까 똑같은 명제야. 이렇게 가는 명제가 있을 때 얘 진리집합은 2하고 마이너스 2고요. 얘 진리집합은 2지. 그지? 그럼 얘는 주둥이가 이렇게 되니까 거짓이라며. 그지? 얘는 거짓이야. 근데 만약에 너네한테 x제곱은 4이면 x는 1이다라고 한번 했다 해보자.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2하고 마이너스 2고요. 얘는 진리집합이 1이니까 얘도 거짓이야. 왜? 포함관계가 없으니까. 근데 요 거짓이랑은 조금 상황이 좀 달라. 왜 다르냐? 그냥 이거야. 수학자들이 얘를 보니까 얘는 진짜 포함관계가 아예 없으니까 얘를 뭐 자리를 바꾸건 자식은 뭐 어차피 무조건 거짓이야 라고 생각한 거지. 근데 얘는 얘 자리 바꾸면 좀 참인데 좀 아까운데 그지? 왜 얘가 여기에 포함되니까 여기에 뭔가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뭔가 좀 필요한데 라고 해서 필요 조건이야. 그래서 학교에서 실제 그렇게 가르쳐. 여기에 뭔가 좀 필요해. 마이너스 2가 필요해. 그래서 얘는 필요 조건이야. 얘는 뭐야? 뭔가 필요하다고 하지만 아예 포함관계가 없기 때문에 아깝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아무 말도 안 해. 근데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x가 1이면 x제곱은 1이다 라고 해볼게. 그럼 얘는 진리집합이 1인 거죠. 얘는 진리집합이 마이너스 1하고 1인 거죠.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지. 그치? 얘는 참인 거지. 그치? 얘는 참이 되기에 어때? 충분해. 그래서 얘는 충분 조건이야. 왜? 더 이상 여기에 뭔가 넣어줄 필요가 없거든. 그치? 그래서 충분 조건이거든. 근데 이거를 너네가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을 이렇게 이해하면 너무 어려우니까 그냥 우린 외웠어. 어떻게 외웠냐면 두 진리집합을 봤을 때 그냥 앞에 있는 명제가 더 크잖아? 앞에 있는 집합이 더 크잖아? 그럼 필요 조건이야. 뒤에 있는 집합이 더 크잖아? 그럼 충분 조건이야. 그래서 우린 걔를 뭐라고 하냐면 앞필 뒤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이걸 외워놓는 거지. 앞교 디어처럼 외워놓는 거야. 맞지? 앞필 뒤충이 뭐야? 앞이 크면 필요 조건, D가 크면 충분 조건에서 앞필 뒤충이라고 기억하고 어떤 명제의 진리집합을 구해서 이걸 이용해서 따질 거야. 그럼 만약에 이렇게 나왔어. x제곱이 4고 절대값 x가 2래. 그럼 얘도 뭐야 진리집합이? 이거인 거지. 그럼 얘는 포함관계가 이것도 되고 이것도 되잖아. 서로 이렇게 포함관계 같은 거. 쉽게 말하면 두 집합이 같은 걸 우린 뭐라고 할 거냐면 필요하기도 하고 충분하기도 하다 해서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할 거야. 충분 필요 조건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필요 충분 조건이 항상.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뭐냐면 결국 서로의 진리집합이 같은 거야. 요게 왜 중요하냐면 잘 봐. 너네한테 이렇게 나와. 너네한테 P이면 Q이다가 얘가 거짓이래 만약에. 얘가 거짓이라고 하잖아? 그럼 여기서 알아낼 수 있는 거는 그냥 거짓이구나 밖에 없어. 근데 이렇게 얘기해. 얘는 필요 조건을 만족해 라고 너네한테 얘기해. 그럼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냐면 필요 조건이야? 앞이 큰 거니까 얘는 분명히 P랑 Q랑 비교하면 요게 더 큰 거야. 그럼 얘의 역을 구하면 참일 거야 라는 걸 예상할 수 있다는 거지.
얘 역을 구하면 아 얘는 참이야 라는 걸 생각할 수도 있다 이거야. 그래서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이라는 걸 이런 느낌으로 문제를 많이 낼 거야. 너네한테 이 명제가 거짓이다 참이다라고 잘 안 해. 거짓이면 알아낼 수 있는 게 없거든. 참이면은 뭐 물론 이렇게 포함관계 있겠지만 그래서 얘가 뭐 필요 조건을 만족한다. 얘가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 얘가 필요 충분 조건을 만족한다. 이런 식으로 힌트를 줄 거야. 그래서 이 뜻을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그냥 외울 때 앞필 뒤충으로 기억할 거고 진리집합이 앞이 크면 필요 조건, 뒤가 크면 충분 조건으로 기억할게. 둘 다 똑같으면 필요 충분 조건이라고 기억하면 돼. 알겠지? 요거까지도 기억을 해주셔야 된다. 그럼 잘 봐. 그때 예를 들어 이런 거 한번 해볼까? 예를 들어 아산 사람은 충남 사람이다. 아산 사람이면 충남 사람이다.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맞지? 그럼 충남 사람이면 한국 사람이다. 얘 맞는 말이야, 틀린 말이야? 맞는 말이지. 그럼 물어볼게. 그럼 아산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그치? 이걸 우린 뭐라고 하냐면 3단 문법이라고 합니다. 너네한테 아산 사람은 충남 사람이야 라고 알려줄 거고 충남 사람은 한국 사람이야 라고 알려줄 거야. 그럼 이 명제가 이렇게 이어지잖아? 참으로? 아 그러면 아산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라고 이어도 돼. 이걸 3단 문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 너네한테 P면 Q이다가 참이야. 그 다음 Q이면 R이다가 참이야 라고 알려줘. 그럼 결국 P면 R이다도 참이겠구나 라고 예상할 수 있어야 돼. 알지? 이거 3단 문법이고 얘를 뭐 이렇게 한다. 얘가 참이라고 안 알려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 얘는 참인데 얘는 필요 조건을 만족해. 그럼 그 말은 뭐야? R이면 Q이다. 요게 참이라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연결되는 게 있는지 없는지 찾아야 될 때도 있을 겁니다. 알겠지? 그래서 필요 충분 조건은 이런 식으로 많이 활용되니까 아마 문제 보면 느낌 올 것 같아. 이렇게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된다. 그럼 마지막 여기 명제의 증명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명제의 증명에는 일단 첫 번째 여기 뭐 정리, 정의, 증명 뭐 이런 게 있거든. 이게 뭐냐면 그냥 이거야. 정이라는 건 약속이야, 약속. 그냥 우린 이렇게 부르자라고 약속한 거야. 예를 들어 너네한테 이런 직각삼각형을 보고 얘를 왜 직각삼각형이라고 불러? 몰라. 그냥 약속했어. 이 새끼 직각 들어가니까 얘를 왜 직각이라고 부르는지도 몰라. 그냥 이 새끼 직각이라고 부르니까 얘를 직각삼각형이라고 부르지. 그건 정의야. 수학에서 말하는 정의는 그냥 약속이잖아. 그냥 이렇게 하지. 그지? 그럼 이 정의를 이용해서 그 피타고라스가 증명했던 거 기억나? 피타고라스 맞나? 이게 다른 애가? 유클리드인가? 하여튼 뭐 어떤 애가 이 넓이를 막 이렇게 그렸어. 정사각형. 그래서 이 정사각형 넓이랑 이 정사각형 넓이 더한 게 이 정사각형이 나왔어 라는 과정이 증명이야. 그 증명을 통해서 나온 게 뭐야? 피타고라스의 정리야.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알면 돼. 정이라는 건 약속인 거고 그 정의를 이용해서 증명을 하는 과정이 증명인 거고 그 증명을 통해서 나온 또 다른 공식이나 식을 정리라고 하는 거야. 알지? 그냥 그것만 잘 알고 있으면 돼. 그럼 여기서 솔직히 중요한 건 이겁니다.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 있고 기류법 요 두 가지가 있어. 이건 실제로 너네한테 증명을 시킬 거야. 이 증명을 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솔직히 말하면 막 그렇게 엄청 어렵게 나오진 않아. 근데 패턴이 똑같아. 항상 패턴이 거의 비슷하거든.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너네가 어떤 명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건 문제를 내가 만들기가 좀 어려워서 예를 들어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 이런 거야. 대우를 이용한 증명이라는 건 이런 거 해볼까? 예를 들어 x제곱이 3의 배수면 x도 3의 배수냐라고 너네한테 물어볼 거야. 물론 뭐 여기서 x가 뭐 자연수라고 하겠지. 뭐 자연수나 정수 뭐 이런 식으로 제한 줄 거야. 이런 문제가 나올 거거든. 그럼 너네가 생각해봐. x제곱이 3의 배수면 x는 3의 배수야? 맞을 것 같아? 맞는 것 같아? 맞거든? 근데 이걸 증명하라고 너네한테 시킬 거고 어떻게 나올 거냐면 학교 시험에 교과서에 다 어떻게 나올 거냐면 흐름을 구하라고 하고 빈칸 채우기 문제로 나올 거야. 그래서 내가 한번 증명을 해줄 테니까 흐름을 한번 들어봐. 잘 봐. 이 명제를 증명하는 방법은 어떻게 할 거냐면 대우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야.
x제곱이 3의 배수면 x가 3의 배수인지를 만약에 모르겠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 왠지. 그래서 그냥 대우를 이용해 볼게. 대우라는 게 뭐라 그랬지? 그치, 자리 바꾸고 부정도 하고. 맞지? 그래서 뭐 할 거냐면 x가 3의 배수가 아니면 x제곱은 3의 배수가 아니야 라고 가볼게. 이렇게. 그럼 x제곱, x가 3의 배수가 아니라는 건 우리 3의 배수를 어떻게 표현하지? 이렇게 표현하는 거 알고 있나? 3k 맞지? 그럼 3의 배수가 아닌 건 뭘까? 요거. 근데 여기서도 되게 중요한 게 있어. 얘는 k는 0보다 아니지. 음이 아닌 정수. 에이씨. 음이 아닌 정수. 근데 만약에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3k가 3의 배수면 3k-1, 3k-2가 3의 배수가 아닌 건데요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야. 그지? 얘는 뭐라고 해야 돼? k는 자연수. 자, 무슨 말인지 좀 구분을 해줄게. 잘 봐. 이게 진짜 이거 빈칸 채우기에 이게 들어가는지 이거 들어가는지 물어보는 애들이 있어. 자, 보면 얘는 3의 배수를 볼 거야. 자연수, 모든 자연수 중에. 근데 얘는 k에다가 1부터 집어넣으면 뭐 나와? 4, 5, 7, 8 이렇게 나오잖아. 그럼 1, 2는 왜 안 봐주는데? 그치? 1 나오려면 k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0부터 집어넣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음이 아닌 정수라고 하는 거야. 그럼 0부터 집어넣을 거 아니야. 0, 1, 2, 3. 음이 아니라는 게 음수가 아닌 정수니까 0부터. 맞지? 그 다음에 만약에 너네가 이렇게 설정해. 근데 여기다 0 집어넣으면 뭐 나와? 음수 나오잖아. 근데 이 x는 자연수라며. 그치? 그래서 뭐부터 집어넣어야 되는? 1부터 집어넣어야 되니까 자연수야. 그래서 너네한테 이렇게 설정하냐, 이렇게 설정하냐에 따라서 얘가 음이 아닌 정수인지 자연수인지 좀 구분해 줘야 돼. 그러면 그냥 위에 걸로 가볼게. 이렇게 갔을 때, 그럼 나는 얘가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요거야 라고 할 거야. 3의 배수가 아닐 때. 그럼 요거일 때 x제곱 요거 제곱하면 되겠지. 얘 제곱하면 뭐야? 9k제곱. x제곱은 9k제곱 플러스 6k 플러스 1입니까? 그치? 그럼 얘는 이렇게 써야 되냐? 얘는 3에 3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1입니까? 그치? k가 음이 아닌 정수면 얘는 어차피 0 아니면 자연수겠지. 그치? 그럼 얘에다 3배하면 3의 배수지. 3의 배수에다 1 더하면 3의 배수가 반드시 아니지 않냐? 얘는 절대 3의 배수가 아니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얘일 수도 있잖아. 얘는 3의 배수일 수 있잖아. 얘도 풀어보자. 얘를 풀면 어떻게 돼? 9k제곱 플러스 12k 플러스 4가 될 거고, 얘는 3으로 묶으면 3k제곱 플러스 4k 플러스 1 플러스 1이라고 써도 된다고. 왜냐면 분배하면 3 플러스 1이 4니까. 그럼 얘도 마찬가지로 3의 배수겠지. 3 곱하니까. 근데 1 더했으니까 3의 배수가 반드시 아니잖아. 아, 그래서 얘는 말이 되네. 그치? 왜? 다시 3의 배수가 아니니까 얘도 3의 배수가 아니야. 그래서 이 명제는 참이야 라고 증명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참이야? 그럼 얘가 참이면 그거의 대우인 얘도 뭐야? 참이야 라고 증명할 수 있다는 거지. 이게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치? 대우를 이용한 증명은 이런 느낌. 내가 얘의 대우를 구해서 그 대우가 참인 걸 보여주고, 아, 그럼 원래 명제도 참이었겠네. 왜? 대우는 참거짓이 똑같이 따라간다 했으니까. 그 내용이 이제 대우를 이용한 증명. 그 다음 두 번째. 귀르법이라는 건 보통 이렇게 나올 겁니다. 뭐 예를 들어 루트 3은 무리수이다. 너무 당연한 거잖아. 루트 3은 무리수잖아. 근데 얘가 왜 무리수인데라고 증명해 보라고 하는 거야. 그때 이용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귀류법이야. 귀류법이라는 건 좀 특이한데, 귀류법이라는 건 뭐냐면 이 명제의 결론만을 부정할 거야. 근데 이럴 땐 보통 무리수 아니면 반드시 뭐야? 유리수지. 뭔가 이렇게 두 가지로 갈릴 때만, 이런 흑백으로 딱 갈릴 때만 나와, 보통은. 그래서 보통 얘가 무리수이다를 뭐 할 거냐면 루트 3은 유리수이다라는 거를 증명해 보는 거야. 그러면서 여기서 모순점을 찾습니다. 아, 얘가 말이 안 돼 라는 걸 찾아. 그래서 얘가 말이 안 되니까 얘 아니면 당연히 얘지 라고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야. 좀 특이하지? 그래서 가볼게요. 잘 봐. 난 얘를 증명하고 싶어. 근데 얘가 무리수라는 게 너무 당연한데 왜 아닌지를 보여주려고 얘가 유리수라고 잠깐 생각해보는 거야. 그럼 루트 3이 유리수라는 건, 루트 3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유리수는 항상 분수로 표현이 가능하거든. m분의 n 이렇게 쓸 수 있다 이거야. 그럼 그 m과 n은 서로 어때야 되냐면 서로 소여야 돼. 더 이상 나누어 떨어지지 않아야 돼. 약분된 상태. 근데 여기서 m을 넘기니까 m 루트 3은 n이라고 쓸 수 있겠지.
그러면서 양변을 제곱해보면 얘는 m제곱 곱하기 3에 n 이렇게 되는 거 맞니? 제곱 이렇게 이렇게. 그럼 잘 봐. m이 뭔지 모르겠는데 m에다 3을 곱하면 얘는 반드시 뭐야? 3의 배수겠지. 그지? 얘가 3의 배수야? 그럼 n제곱도 뭐야? 3의 배수겠지. 아, 그럼 n제곱이 3의 배수야? 그럼 n도 뭐야? 3의 배수야. 왜? 그거는 아까 여기 위에서 보여주긴 했는데 여기서 또다시 이걸 증명하라고는 어차피 안 할 거야. n제곱이 3의 배수면 n도 3의 배수일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얘가 3의 배수네? 그럼 내가 n 대신에 뭐라고 써야 돼? 3k라고 써도 되나? 3의 배수니까. 그지?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되는? 9k의 제곱이 되죠. 그랬더니 뭐야? 3, 3 나누니까 m제곱은 얼마가 돼? 3k 제곱이 되네. 그럼 얘도 뭐야? 3의 배수 아니야? 그치? 그럼 뭐야? m제곱도 3의 배수니까 m도 3의 배수겠지. 그럼 n도 3의 배수고 m도 3의 배수면 말이 돼, 안 돼? 서로서라는 거에 모순이 생기네. 그래서 얘는 절대 말이 안 돼. 그래서 얘가 맞는 말이야 라고 증명하는 게 귀류법이야.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모든 학교에는 이 두 개 패턴을 많이 내. 또 뭐 여러 개가 있겠지, 맞지? 뭐 여러 개가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 두 가지 패턴이 나올 거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증명법을 알고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문제 몇 개 보고 마무리합시다. 자, 일단 보면 뭐 예를 들어 몇 개 볼게. 다음 보면 전체 집합 이거에 두 조건 이거가 있는데 얘 진리집합을 PQ라고 할 때 요거의 원소의 개수를 구해달래. 어떻게 하면 될까? P는 집합을 풀어보니까 어떻게 돼? x-3은 2보다 작고 마이너스 2보다 크다 이렇게 되나? 3 더하면 1 x 5 이렇게 되나? 그럼 P의 진리집합은 뭐야?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네. 집합으로 표현하면 뭐 이렇게 조건지 집합 하겠지. 근데 일단 그냥 쓸게. 그럼 Q는 x-4가 0보다 크다니까 x값 범위는 뭐야? 0보다 작고 x는 4보다 크단가? 이렇게. 그지? 이렇게. 그때 내가 궁금한 게 뭐야? 요게 궁금하다 했네. 그럼 얘가 얘기하는 건 뭔데? 얘 자리 바꾸면 Q교 P 여니까 Q 차집합 P네. 그지? 그럼 Q에서 P를 빼라는 거네. 근데 전체 집합이 어차피 정수였구나. 그럼 내가 구할 수 있겠다. P 집합은 뭐야? 1, 2, 3, 4, 5. Q 집합은 뭐야? 0보다 작은 건 어차피 없고 4보다 커야 되니까 5, 6, 7인가? 맞아. 그럼 Q에서 P를 빼니까 어떻게 돼? 5만 지워지겠네. 그래서 6, 7이 답인가 봐. 원소에서 두 개다. 뭐 이런 식으로 구하면 되겠지. 다음 보면 다음 명제 P이면 Q에다가 참이 되도록 하는 A의 최대값과 B의 최소값의 합을 구해달래. 자 볼게요. 얘가 참이 되도록 하는 P이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된다. 그럼 P의 범위랑 Q의 범위인데 P의 범위 일단 먼저 구할게요. 4로 빼면 마이너스 6 2x 2로 나누면 -3 이렇게 되는 거네. 얘가 P고 P면 Q에다가 참이 돼야 되는데 Q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근데 참이 되려면 주둥이랑 혓바닥 방향이 어떻게 돼야 된다 했어? 같아야 된다. 그치? 그래서 뭐 할 거냐면 A부터 B까지가 어딘지 모르겠지만 얘는 확실해. 얘는 마3부터 1까지고 빵꾸고 이렇게 빵꾸로 올라가. 그치? 걔가 여기 포함돼야 되니까 A부터 B까지가 어떻게 돼야 돼? 더 커야 돼. 그치? 근데 A하고 B는 색칠이네. 그치? 그러니까 첫 번째 생각할 수 있는 거 A는 마3보다는 좀 작아야겠네. 근데 같아도 되나? 그치? 노란색이 더 커야 되니까 같아도 됩니다. 그럼 B는 1보다는 좀 커야겠네. 같아도 되나? 얘도 같아도 됩니다. 그래서 A, B의 범위는 이렇게 된다. 그래서 A의 최대값은 -3, B의 최소값은 1 더해달래. 이런 느낌. 자, 두 조건. P면 Q에다가 참일 때 다음 A의 값을 구해달래. 자, P면 Q에다를 구하려고 했는데 둘 다 부정으로 써있으니까 너무 어려워. 그럼 얘가 참이라는 건 뭐도 참이라는 거냐? not Q이면 not P에다도 참이라는 거야. not Q가 뭐야? x가 2이면 이렇게 되는 거지. not Q는 뭐야?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a는 2이다 라고 할 수 있다는 거지. 부정은 당연히 긍정이 될 테니까 이렇게. 그럼 x가 2이면 요거니까 얘 진리집합이 이렇게 포함돼야 참인 거지. 얘 진리집합이 2거든. 그럼 얘도 2가 원소로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럼 2 집어넣으면 성립해야겠네. 2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4 마이너스 2a 플러스 a가 2가 돼야 되고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2니까 a는 얼마? 2가 되면 되겠네. 그래서 a는 2인가 봐. 찾아주듯이. 됐나요? 다음. 자, 얘가 뭐뭐이기 위한. 자,
뭐뭐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이 아닌 거. 요거 이기 위한 필요 조건이지만 충분 조건. P가 Q 이기 위한. 잘 봐. 이게 순서가 중요한데 P가 Q 이기 위한이야. 항상 순서가. P가 Q 이기 위한이야. 알겠지? 그럼 잘 봐. 뭐뭐 이기 위한이니까 얘가 Q야. 얘네들이 P고. 알겠지? 순서가 중요해. 왜 앞이 중요해야 되는데 누가 앞인지 누가 뒤인지 일단 구분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뭐뭐 이기 위한이니까 뭐뭐 이기 위한 Q가 얘야. 입장이. 얘가 P 입장이야. 그럼 자 보자. 진리집합들을 먼저 구할게. 일단 첫 번째 위에 있는 진리집합은 일단 Q라는 애는 진리집합이 어떻게 될 거냐? 얘는 x-1의 절대값이 이거니까 뿔마 1이고 그치? 그럼 x는 얼마냐면 2거나 0이네. 그래서 진리집합이 2 또는 0이야 일단. Q의 진리집합은. 그치? 그럼 P의 후보근두를 구해볼게. 기억 먼저 진리집합을 구하면 x가 뭐밖에 안 돼? 2밖에 안 되네. 니은 진리집합을 구하면 x가 뭐냐면 0하고 2 되네. 저거 인수분해 해보면. 디귿은 인수분해 해보면 범위가 좀 많네요.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니까 뭐 양수란 말 있나? 없네. 그냥 이렇게 써야겠네. x가 2분의 5보다 작을 때라고 할게. 이렇게. 자, 그러면 이거이면 이거 이기 위한이니까 이거랑 이제 비교하겠다 이거야. 그치? 그럼 포함관계가 이렇게 되지. 그럼 얘는 앞이 커 뒤가 커? 뒤가 크지. 그래서 기억은 충분 조건. 자, 니은은 볼게. 니은 어때? 똑같지? 무슨 조건? 필요 충분 조건. 그치? 디귿은 얘가 오히려 더 큰 거지. 2하고 0이 여기 들어가니까. 무슨 조건? 앞필이니까 필요 조건. 이렇게 보여주면 돼. 뭔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요걸 잘 알아야 돼. 앞이 뒤를 보통은 주긴 하는데 이렇게 줄 때가 있어. 그럼 잘 읽고 해야 돼. 뭐뭐 이기 위한이니까 얘가 Q야.